임대인조차도 살지 내보낼지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과를 했을 때에도 네. 그러면 실거주 의사가 없이 이제 한 것이다. 자,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들의 실거주를 이 법원이 최근에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이 집주인의 실거주 문제인데요. 예. 네. 이 법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네,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경향은 네. 실거주를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야, 조금 놀라운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 엄 변호사님이 이 변호사들을 모시고 판례를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판례를 한번 기초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어떤 거였습니까? 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20년 8월에 주택을 팔기 위해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고 한 달이 있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원고는 바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봤습니까? 판단의 결론은 네. 세입자가 승소하시게 되셨습니다. 아,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왜요? 실거주 이유로 거절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네.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형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갱신 요구권 몇 가지 이제 실례를 들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자 그때서야 실거주를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또 원고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실거주를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 나 실거주 할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진짜 당신이 여기 실거주 할 거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저기 경우 이제 외국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뭐 실거주 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갱신 얘기네요. 요건을 행사하니까 비로소 실거주 하겠다. 이제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결. 근데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실거주를 이유로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가 인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법 조문에 이어서 추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만 이제 권리 관계가 분석이 되는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임대인들은 자기의 권리가 과연 인정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전문가의 판단을 일일이 다 받아야만 그러네요. 유효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마 이 영상 나가면 이 임대인 분들 댓글이 많이 달릴 텐데요. 주로 그런 걸 겁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말이 그렇습니다. 되느냐. 네. 사실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임대인은 건물 매도를 앞서서 기존 임차인에게 거주를 할 것이냐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자 임차인은 이사 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매수인에게 이제 이사 가려고 한답니다. 하니까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서 매수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임차인은 그러자 변심해서 이제는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나오게 된 것이고요. 매수자는 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거는 일단 임차인이 변심을 한 건 맞네요. 네. 처음에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뒤늦게 안 나가겠다고 네. 하고 난 법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야, 저거 까다로운데요. 저건 어떻게 봤습니까? 결론은 세입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아. 세입자의 변심을 이제 보호가 된 것이죠. 결론은. 이유는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네.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매도인,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주된 부분이었고요. 또 더해서
또 만약에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이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등의 근거를 이유로 임대인 측의 실거주 사유는 보호받을 수가 없고 임차인 측, 세입자 측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사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건 뭐 사전 약정이라 그래도 그건 효력이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저거네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때 그때 계약 갱신 요구 당시 이게 소유자가 누군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법률적인 근거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법률적으로 형성권, 즉 권리를 행사할 당시에 이미 행사만 하면 그 당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게 형성권이라서 이제 형성권으로 보았다라는 데 이제 좀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에 저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서 새 매수자가 그 집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갱신 요구를 행사하기 전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저 판단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판결이 나왔을 시점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당한 면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결론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근거는 저렇게 1심처럼 판단을 하게 되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권은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제약이 되죠. 갱신 요구권 행사할 당시에 매도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게 되면 이 매도인은 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미 나중에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한 쪽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미 갱신 요구권이 행사됐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건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어느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있게 돼서 한마디로 뭐 전세 낀 집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부당했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그런 취지로 이제 변경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또 1심 판결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듣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건은 임대인의 갱신 여부를 확인을 했었는데 임차인은 갱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단지 10개월만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해달라. 이후에는 다시 어떻게 할지 다시 결정을 하자라고 했고요. 이런 논의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군요. 그러자 임대인은 이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했고요.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보하자 계약 갱신 청구를 통보했고 그랬더니 임대인은 5% 정도만 인상을 해주면 갱신 요구를 받아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자,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법원은 임차인이 승소한 것인데요.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실거주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는 임차인이 당신 외에 실거주할 의사도 없는데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라고 항의를 하자 그 항의한 답변에다가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낸 모양이네요. 사과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과까지 했으니 실거주 의사가 없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없으니 그 항의에 사과를 한 것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거는 법원이 이제 임대인의 사과 한마디를 가지고도 실거주 의사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해석의 소지가,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좀 많아 보이는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뭐 정서적으로는 사실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저렇게 또 집주인들이 살 의사가 명확치 않다라는 게 또 입증이 되면 그건 또 법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네, 실거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조차도 살지 내보낼지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좀 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사과를 했을 때에도 그러면 실거주 의사가 없이 이제
한 것이다. 네. 증액만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판결 같습니다. 자, 이건 서울 동부지법 판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는 앞에서 본 케이스와 거의 유사한데요. 네. 갱신 만료 전 2개월 전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네. 임차인은 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임대인은 그제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겠다라고 네. 통보를 했고요. 또 임대인은 계속해서 자기는 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집주인이 차임을 인상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버틴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인도 소송이 된 것인데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이 경우의 결론은 예상외로 집주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 이긴 겁니다. 네, 저걸 왜 이겼어요? 증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는 분명히 이제 증액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얘기 없이 일관되게 나는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증액에 대해서 5%면 괜찮겠냐, 10%까지는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으셨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이제 살겠다, 내가 네.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본 것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줄곧 실거주를 이유로 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법원 판결들이 이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실거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판결 토대로 한번 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라든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자 그제서야 실거주를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다라는 경우라든지요. 네. 또 임대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외국인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라고 네. 하는 사정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 임차인과 서로 증액에 관한 협상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주를 내세울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실거주 하려고 그러면 저 1, 2, 3, 4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증액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5%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집주인들의 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이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엄정숙 변호사님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